안녕하세요. 저는 중견기업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 남성입니다. 제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막막하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이상하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입사해서 만난 사수와 성격도 잘 맞고 대화가 잘 통해서 빠르게 친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사수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자주 사수 집에 놀려가서 술도 먹고 잠도 자고 온 적도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같이 낚시를 다니거나 크고 작은 부탁도 서슴없이 들어주는 사이였습니다. 이렇게 가깝게 지내던 사수에게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수와 친하게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형수님과도 자주 만나고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3년 전에 제가 결혼식의 사회를 보았고 그들은 결혼을 하였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같이 신혼여행을 가자고 할 정도로 가깝게 지냈고 결혼 이후에도 자주 놀려가서 사수는 물론이고 형수님이랑도 술도 마시고 노래방도 가면서 그전처럼 변함없이 잘 지냈습니다. 사수가 결혼한 지 2년쯤 되었을 때 해외 공장으로 사수가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되어서 편의를 봐주실 줄 알았는데 다른 팀원들도 각자의 사정이 있다 보니 사수가 해외 공장으로 5년간 가게 되었습니다. 형수님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수를 따라서 같이 가는 것을 한참을 고민하였지만 나중에 돌아와서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문제고 형수님의 처갓집 문제도 있어서 한국에 남게 되었습니다. 사수가 해외 공장을 떠나기 일주일 전쯤에 셋이서 송별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부터 현재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 술도 많이 마셨고 시간이 제법 늦어서 자야 될 시간이었습니다. 사수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면서 수시로 형수님이랑 연락도 하고 가끔씩 사수집에 들러서 도와줄 것이 있으면 도와주고 잘 지내는지 안부도 챙겨달라고 하였습니다. 형수님은 자기가 무슨 어린애도 아닌데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하냐며 사수한테 뭐라고 하였지만 아내를 두고 떠나는 사수의 마음을 잘 알기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후에 사수는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가끔씩 아침 인사나 점심 맛있게 드시라는 안부 연락을 형수님한테 드렸습니다. 형수님은 신경 안 써도 괜찮다고 하였지만 그때마다 고맙다며 나중에 사수가 한국에 휴가 오면 다 같이 밥 먹자고 하였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안부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고 있었는데 3개월쯤 지냈을 때 형수님한테서 부재중 전화가 20통이 넘게 와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샤워를 하고 나오느라 전화가 온지 몰랐습니다. 급하게 전화를 걸어보니 집에 도둑이 들었다면서 빨리 자기한테 와달라고 하였습니다. 형수님한테 가면서 경찰에 신고도 같이 하였습니다. 집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사수와 결혼하면서 들어간 신혼집의 월세 기간도 끝이 났고 혼자 있는데 큰 집에 살면 월세랑 관리비만 비싸고 청소까지 힘들다면서 얼마 전에 대학가 근처에 원룸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한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이런 일을 당하다 보니 너무 무섭다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일단 형수님을 진정시키고 있다 보니 경찰분들이 오셔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조사 및 사진을 찍고 돌아가셨습니다. 일단 형수님을 진정시켜 놓고 제가 대충이나마 집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것들을 다 끄집어 놓아서 정리하는데 시간도 제법 걸리고 속옷 및 여자 어른용 의료용품들도 나와 있어서 많이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해외에서 걱정하고 있는 사수에게도 전화로 잘 설명해 주었고 너무 고맙다며 꼭 신세를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형수님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된 것 같아서 저도 다음날 출근도 해야 하나 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너무 무섭다면서 안 가면 안 되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간다고 하였지만 혼자 있기 너무 무섭다며 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것까지는 너무 곤란하다고 하였더니 그러면 제 집에 같이 가겠다면서 이것저것 짐을 챙겨서 여행용 캐리어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형수님과 함께 제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남자 혼자 사는 집 상태는 말하면 입만 아픈 일입니다. 제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조금 전까지 울면서 무섭다고 했던 사람이 맞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사람이 완전히 돌변해서는 온갖 잔소리와 함께 제 집을 청소 및 정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대청소까지 하고 나니 시간은 밤 12시가 넘어 있었고 저녁도 못 먹고 형수님 집에 다녀온 터라 배에서는 너무 배가 고프다며 꼬르륵 소리로 난리가 났습니다. 형수님도 퇴근하고 집에 오니 난리가 나 있던 상황이었기에 저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라면도 끓이고 냉동실에 있는 만두 등을 꺼내서 급하게 형수님과 식사를 하였습니다. 적당히 배가 차고 한껏 긴장이 되어 있다가 풀리다 보니
술 생각이 났습니다. 가볍게 위스키 한 잔씩만 마시고 끝내기로 했는데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면서 결국 한 병을 다 마셔버렸습니다. 취기도 오르고 시간이 늦다 보니 잠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집도 원룸입니다. 일단 형수님께 침대를 쓰시라고 하였고 저는 대충 남는 이불을 가져와서 바닥에 누웠습니다. 분명히 잘 준비할 때까지는 당장 잠이 들 것처럼 졸렸는데 불을 끄고 누워있으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도 안 오고 살짝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묘한 긴장감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대충 알고 지내는 여자도 아니고 회사 선배의 아내이고 심지어 가장 친한 사수의 아내였기에 단념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나쁜 생각은 머리를 떠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쁜 생각이 이성을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뒤척이는 저에게 형수님은 침대에 올라와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한 번은 사양해야 될 것 같아서 사양하였지만 다시 한번 올라와도 된다는 형수님의 말에 조용히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딱 한 번만이라고 하면서 오늘 너무 고마웠다며 고마움에 대한 보답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형수님은 저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와 연애를 해본 지 오래된 터라 맛보는 시간이 아주 짧았습니다. 괜찮다며 다시 맛을 보셨고 그날 저희는 서로의 뜨거운 맛을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형수님은 한동안 저희 집에서 지내셨습니다. 명분은 아직 집이 무섭다는 것이었지만 밤마다 형수님은 행동은 집이 무서워서 안 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도둑사건 이후로 저희는 사귀는 사이가 되었고 무섭다는 이유로 형수님은 저와 같은 동네에 있는 빌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수가 없는 기간에는 서로의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다가 사수가 한국에 휴가 들어오는 기간에만 따로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수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형수님이 집 청소하다가 제 속옷이 발견하면서 급하게 숨기면서 걸리는 않았지만 위험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는 서로의 관계를 정리할 뻔하였지만 제가 사는 빌라 아랫집에 집을 하나 더 월세로 계약했습니다. 그곳에 저희의 신혼집을 만들었습니다. 현재도 사수는 해외 공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저희는 일주일 중에 하루 정도만 각자 집에서 지내고 거의 신혼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낸 지 몇 년이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피임을 안 하게 되었는데 지난달에 형수님이 임신을 하였습니다. 형수님은 이제 사수에 대한 감정도 거의 안 남았고 제가 더 좋다며 사수와 이혼을 할 테니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자고 하였습니다. 저도 그 사이에 단순히 형수님의 몸만 사랑한 것 아니었기에 혼자서 여러 번이나 형수와 결혼을 생각했습니다. 형수와 결혼을 하려면 회사까지 그만두어야 하는데 사실 회사를 그만두는 것보다 사수와의 연을 나쁘게 끝내야 하는 것이 너무 마음에 걸립니다. 사수의 이해와 용서를 받으면서 형수님과 결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